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티버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3기 과정을 이수 중인 오창진, 김성현, 김건수, 그리고 저는 발표자 김대현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웹에서 원활한 영상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했는지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개요에서는 팀원 소개 및 맡은 역할, 그리고 주제 선정, 어떤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또 어떤 개발 환경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계획에서는 페이지 구축 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정리한 내용과 설정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표에서는 구축된 페이지가 잘 운영되는지, 그리고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과에선 어떤 문제에 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소개입니다. 저희 1조는 4인 이제 2명씩 조를 이뤄서 온프레미스 쪽과 그리고 AWS 클라우드 쪽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김성현 조원의 경우 영상 저장 및 컨버팅을 위한 S3, 미디어 컨버터 설정, 그리고 DMS를 통한 RDS와 온프레미스 TV를 마이그레이션하였고, HTML 코드, 그리고 산출물 등을 작성했습니다. 오창진 조원과 김건수 조원의 경우 온프레미스의 오픈시프트 설치, 셀티어 구성, 그리고 도커 파일 이미지 빌드, VPN 연결 등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저희조는 주제를 선정할 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왜였습니다. 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고 또 사용해야 한다면 장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사용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할 때라도 빠르고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이 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토대로 클라우드 구축을 경험해 본 만한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또 동시에 다중 지역에서 구할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게 OTT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OTT 사용량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해 4.5배 정도 늘었고, 그리고 많은 미디어 업계에서는 늘어나는 수요만큼 OTT 쪽에 좀 더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등 여러 내용을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OTT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OTT 서비스를 할 때 특징은 첫 번째,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도 저장된 영상을 끊김없이 서비스해야 되는 점. 두 번째, 다중지역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개인 정보 및 저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영상에 대한 영상이 저장이 안전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보안성, 고가용성, 그리고 확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영상을 지원하는 앱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테크니컬 스택을 사용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 AWS 오픈시프트를 사용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자동화를 위해 테라폼을 사용했고, 이미지 빌드를 위해 도커를 사용했고, 그리고 CI/CD를 구축하기 위해 아르고와 젠킨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아, 사용한 테크니컬 스택 중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클라우드 스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AWS를 사용했는데요. 사용 이유의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용이하고, 그리고 저희는 EKS를 사용하였는데 EKS는 AWS에만 지원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픈시프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오픈시프트를 사용했는데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또 두 번째는 권한 부여가 쿠버네티스보다 까다로워서 보안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보안을 더 높여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 스케일링하고 고가용성을 고려해서 제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전문 엔지니어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워크플로우 아키텍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지원받을 때 먼저 접속하는 곳은 로그인 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 만일 되어 있지 않다면 페이지 가입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입력한 사용자의 정보를 DB에 저장을 하게 돼서 그 회원가입이 성공이 됐을 경우 성공 페이지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고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할 때 입력했던 정보가 맞다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와 맞는 정보를 입력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어, 이 사진은 이 방금 설명드린 워크플로우에 설명드린 그 방향에 나오는 출력되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좀 설명했습니다. 다음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컨텐츠에 대해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어, 영상이 출력되는 상황을 워크플로우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OTT 서비스는 그 특성상 높은 가용성, 그리고 확장성 및 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했습니다. 각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VM웨어 ESXi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VS 센터 서버 어플리언스를 배포함으로써 베어메탈 서버를 가상화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리소스 풀 등 필요한 구성 요소를 설정했고 그리고 가상 스위치와 VM 생성의 DB 서버와 내부 도메인 서버,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내부 개발 및 테스트 환경과 사용자가 개발이 완료된 실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OTT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미디어 자원 관리와 빠른 콘텐츠 로딩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프론트와 그리고 미디어 컨버터 서비스를 사용했고 와플 구성 통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고가용성을 위해 3개의 가용 영역에 NAT 게이트웨이를 각각 구성했고 DB는 RDS를 사용했고 하나의 소스와 2개의 레플리카가 위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VPN 서비스를 이용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내부망 연결을 하고 DMS 서비스를 이용하여 DB를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사용자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중 어느 환경으로도 접속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 진행 목차부터는 김범수 조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김건수입니다. 우선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오픈시프트를 설치하여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 계정을 생성을 하였고 시스템 관리자와 개발자가 각각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 계정을 통해 콘솔에 접속을 하고 직관성 있는 UI를 통해 리소스 관리,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등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플랫폼을 더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DMS입니다. 저희는 AWS의 DMS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프라미스 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AWS 쪽, 퍼블릭 클라우드 쪽의 데이터베이스에 마이그레이션 해주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온프라미스 MySQL DB를 소스 엔드포인트로 등록해주고 AWS RDS의 MySQL을 대상 엔드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데이터 복제를 위한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준 뒤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태스크에서 복제 인스턴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엔드포인트를 각각 입력해 주어 마이그레이션 유형을 지속적으로 복제로 생성해 주면서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마이그레이션 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미디어 자원 관리를 위해 AWS 엘리멘탈 미디어 컨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VOD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AWS 서비스 중 하나로 비디오를 자동으로 트랜스코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지상하기 적합한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구성한 실제 플로우 워크로 비디오가 원본을 저장하는 소스 S3 버킷에서 저장되면 람다가 트리거 받아 미디어 컨버터로 영상을 전송합니다. 미디어 컨버터는
입력 소스에 따라 영상을 A별 파일로 트랜스코딩하고 영상 출력을 저장하는 대상 S3 버킷에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해당 버킷을 오리진으로 사용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영상을 글로벌 배포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S3, 람다, 클라우드 프론트와 함께 AWS 엘리멘탈 미디어 컨버터를 이용해 어, 비디오 파일 인코딩 및 비디오 컨텐츠의 글로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 구현 과정입니다. 먼저 람다 구성에서 트리거할 대상 S3 버킷을 선택한 후 이벤트 유형을 지정해주고 파이썬 언어를 통해 람다 함수에 전달될 수 있는 S3 이벤트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input S3에 이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람다를 통해서 미디어 컨버터로 가져오게 되고 왼쪽 사진처럼 작업 완료가 되면 람다에서 어, 대상 버킷으로 설정한 아웃풋 S3로 전송하게 됩니다. 아웃풋 S3에서 확인하게 되면 업로드한 파일들이 변환되면서 저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해당 S3에 접속, 업로드, 삭제 권한을 부여한 버킷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SS를 차단하고 ACL을 활성화함으로써 객체 소유권을 가진 경로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요한 자원인 영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보안을 높였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S3에 직접 접속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여 도메인을 생성하였고 해당 도메인으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결한 후 모습입니다. 기존 S3 버킷으로의 접근은 거부되지만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한 접속은 허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 현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URL을 접속했을 때 정상적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프 설정입니다. 저희는 와프에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클라우드 프론트 앞단에 방화벽을 생성해 웹사이트의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각각의 규칙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웹 공격 유형을 감지하고 차단하고 악의적인 IP 주소 감지, 그리고 SQL 인젝션 공격 감지 및 차단, 익명 IP 주소 감지 및 차단 등 이러한 규칙 설정을 통해 외부 공격자로부터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규칙 적용 후 와프 대시보드를 통해 허용된 요청과 거부된 요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낮은 지연 시간으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어, 라우터 53에서 낮은 지연 시간 기반의 라우팅 정책을 부여해서 사용자가 도메인에 접속할 때 최적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적용한 모습입니다. 각 환경에 대해서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 정책을 설정해 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른 모니터링 스택 대신 그라파나를 사용한 이유는 오픈 소스 기반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코드 입력으로 원하는 폼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니터링 스택보다 가독성이 좋아서 그라파나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식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다음은 CI/CD입니다. 저희는 기터브와 도커, 젠킨스 그리고 ROCD를 연결함으로써 빌드 및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저장소에 푸시하면 웹훅 연결에 의해 젠킨스가 트리거받아 코드를 자 파일 또는 워 파일로 빌드하고
해당 파일을 도커 파일을 이용해 이미지로 빌드한 뒤 지정된 버전을 태그하고 이미지 저장소에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매니페스트 파일을 변경하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대상 저장소에 푸시한 뒤 마지막으로 ROCD가 해당 저장소의 변경을 감지하고 배포함으로써 자동 배포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최종 시연 완성입니다. 네,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해당 정보를 다시 입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로그인한 뒤 원하는 영상을 클릭하면 아까 설정했던 영상이 재생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대 사항 및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는 IAC 툴 중 하나인 테라폼 코드를 이용해 AWS 인프라 구축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 재활용을 통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 인프라 구성 및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과 빠른 배포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DMS입니다. 기존 저희는 DMS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때마다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되도록 설정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증분식 과정에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다음 개선 사항으로는 하이브리드 DNS 구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각각 환경에서 내부 DNS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하이브리드 DNS 구성을 통해 각각 환경에서 서로에 대한 내부 도메인 쿼리를 함으로써 좀 더 가용성 있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